그런 기술입니다. 기술. 자, 기술은 크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파워 그리드. 자, 의역하면 이거는 전통적인 전력망에다가 통신망을 추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컨슈머, 똑똑한 소비자. 아까 우리가 AMI, 그 다음에 EMS 이런 시설을 갖추면서 소비자 스스로가 똑똑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 지능형 운송 기술이라는 거죠. 전기 자동차 충전 방전 시설들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는 거죠. 어저께 이제 유철식 교수님이 강의했던 스마트 하이웨이는 결국은 스마트 차량, 스마트 카 운행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요 스마트 하이웨이 플러스 그린 하이웨이가 되죠. 스마트 그린 하이웨이.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충전 방전 시설들을 갖추고 그런 걸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산업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합적 사고를 가져야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죠.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사실 저도 어제 시간을 내서 오전에 황창 교수님 강의 듣고 오후에 유철식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저 같이 맨날 만나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지만 또 그분들이 새로운 정보 가지고 새로운 강의를 하면 내일 내가 강의하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하는 강의를 내가 이해하고 오늘 강의를 해야 되지, 그분들 강의도 안 듣고서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어제 교수님 말한 거하고 오늘 내가 말한 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갑자기 또 무슨 마지막 날 스마트 그리드야 지능형 전력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지능형 전력망의 세 번째 기술에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에가 바로 스마트 카가 들어있고 스마트 하이웨이가 들어있고 스마트 홈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연관시키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리뉴어블이죠. 아까 RD백 할 때 리뉴어블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소비자가 전기를 생산한다. 그런 이야기죠.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는 3가지고 재생에너지 8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스마트 일렉트리시티 서비스. 이거는 이제 전력거래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전력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거래 서비스가 되고요. 전력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죠? 수요 관리 사업자. 아까 우리가 그 레스폰스 디맨드 레스폰스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관리 사업자가 됩니다. 이게 크게 보면 앞으로 전력 시장이 전통적인 6개 발전회사가 발전해가지고 한전 관할에 다시 말하면 국가기 에너지 가지고 있는 국가 에너지 관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력거래소에서도 전력거래 하지만 더 나가서 분산된 상태에서 자기 집 근처에 수요 관리 사업자가 있으면 수요 관리 사업자에게도 우리가 전력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력거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블록체인으로 개발해 가지고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게 우리가 특허를 내놓으면 상당히 부가 높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지능형 전력망은 5대 기술입니다. 5대 기술. 스마트 파워 그리드, 전력망에 통신망을 추가한 개념. 스마트 컨슈머,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 소비량을 조절하는 기능.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전기 자동차를 포함해서 전기 자동차 충방전 인프라가 추가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스마트 카 앤드 스마트 하이웨이가 연동이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가 스마트 리뉴어블, 소비자가 직접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전력거래 서비스는 국가기관의 전력발전회사에서 하는 전력거래도 있지만 소비자가 수요관리 사업자가 하는 바로 전력거래까지도 포함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능형 전력망 기술, 다시 말하면 스마트 파워 그리드. 자, 기존 전력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발전, 배전, 변전, 송전, 배전, 발송, 변전, 배전. 그 순서는 관계없이 나와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공학 하는 사람은 발송 배전이라고 하죠. 발송 배전. 기존 전력망에
그런 뭐냐 정보통신기술 연구원. 이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말은 제가 의역하죠. 자, IT, CT, ICT, IoT. 그다음에 전력망 신뢰도나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그다음에 크게 보면 네 가지 기술이네요. 송전 시스템, 배전 시스템. 송전은 전기를 보내주는 거고요. 배전은 나눠주는 거죠.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 그다음에 지능형 전력기기나 지능형 전력통신망 기술이다. 지능형 전력통신망 아까 PLC라든가 DCU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지능형 송전 시스템. 그래서 전력기기를 지능형화 시켜가지고 친환경, 고효율, 고신뢰성, 자동 복구 능력 갖춘 미래 송전 시스템을 말한다. 자, 배전 시스템은 분산 전원, AMI, 스마트 개폐기 등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지능형 전력 기기가 있죠. 이런 건데 요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뭐 그 전기공학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통신망에 사용되는 유무선 통신망. 지금 원래 한전 입장에서는 유선 통신망으로는 PLC를 쓰려고 했던 거고요. 무선 통신망으로는 무선 랜을 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와이파이도 발전하고 또 첫날 여러분들이 이제 정태복 교수님한테 배우셨던 LOWPAN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IoT 통신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능형 전력망. 그다음에 스마트 컨슈머입니다. 자, 현재는 당방향이 필수적인데 AMI 기반의 양방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의 소비량과 사용량을 계속 생산량을 주고받으면서 그 양을 조절해서 결론적으로는 거의 제로화시키는 거죠. 생산한 전력이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자. 그래서 소비자가 똑똑해집시다 해서 나온 개념이 스마트 컨슈머라 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AMI, 뭐 EMS, 양방향 통신, 양방향 통신 계속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이죠. 자, 지능형 운송 기술이죠. 전국에 다양한 형태의 충전 인프라가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쪽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B2G라고 하는 말은 Vehicle to Grid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자동차와 그 전력망의 연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와 전력망의 연동이다. 초창기 때는 이 지능형 운송 제가 처음 공부할 때 보니까 뭐 이렇게 충전기 솟는 그 꽂는 그 콘센트 있잖아요. 그것도 표준화가 안 돼요. 굉장히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부품 소재 기술의 표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죠. 충전 인프라도. 인터페이스하는 것들. 그 다음에 B2G 기술. 전력망과 전기 자동차에 배터리 연결시킨 것들이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소비자가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죠. 근데 이 발전량이 간헐적이죠. 오늘처럼 날씨가 맑으면 태양광 발전하면 발전량이 높겠죠. 이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발전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전이 간헐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력제가 어려운 신재생 발전원이다. 출력제도 마찬가지죠. 인풋이 들어 출력인데 항상 안정된 출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인풋이 불안하니까 출력도 불안하겠죠. 기존의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 가정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 베란다에도 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했었죠. 빌딩을 갖다가 넷 제로 에너지 빌딩이란 말인데 요건 뭐냐면 네트란 말은 통합이잖아요. 제로 에너지 빌딩인데 이 말의 핵심이 그거죠. 어떤 특정 빌딩의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생산량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상이죠. 이상. 실제로는 같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리지, 그린 빌리지. 요즘 뭐 스마트 그린 빌리지라는 말도 쓰죠. 이거는 이제 과학기 정통부에서 2019년부터 어떤 전략을 내놨냐면 그 스마트 빌리지 구축 전략을 내놨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한평군에 계시는 김용섭 팀장님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스마트 빌리지 같은 것들을 많이 구상을 해야 되겠죠. 제가 첫날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제 그 정부 체계는 중앙 정부가 있고 광역 단체가 있고 230개 시군구가 있고 약 5천 개의 읍면동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한 2, 3천 개 되는 그런 단위 불황을 넘어서는 그런 마을들은 앞으로 스마트 그린 빌리지로 다 이렇게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하면 이제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설명드리겠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일반화되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나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 지금처럼 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라 지방도 활성화되어야만 그 지방에 사시는 어떤 노령화와 연관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공부한 테마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린 빌리지 기본계획 수립 방안,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거래 서비스죠. 자, 에너지 절감이 다양한 요금 상품의 개발됨에 따라서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소비자 선택권이다. 자, 이게 이제 그때 제가 공부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전기요금이 저렴하기도 하지만 다 똑같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 경제에 보게 되면 그 생산과 소비의 그 균등을 찾기 위해서 생산량이 많으면 소비자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고요. 생산량이 적으면 소비자 가격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기 입장에 본다 하면, 생산을 말고 소비 입장에 본다 하면, 자, 여름철이 되면 몇 시에 전기 소비가 가장 많을까요? 네, 그때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전력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가정들이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물론 사무실에 에어컨 켜니까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는 그 시간에는 전기 사용이 많아지니까 그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발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 입장에서도 발전을 이렇게 무한대로 많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적정하고 적정수로 남아도 그 이상 쓰는 것들은 전력률을 높여놓는다는 거죠. 그럼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에어컨을 이렇게 전략하는 그런 어떤 사람도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다 저렴해버리면 그냥 다 뭐 2시부터 4시뿐만 아니라 그냥 오후 시간 내내 밤에까지 다 에어컨 켜놓는데, 그게 아니고 전력요금이 그 2시부터 4시 사이에 뭐 보통 시간보다 가격이 배가 된다고 하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시간만 딱 진짜 더운 시간만 빼고 나머지는 끄겠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력거래와 연관된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 전력 요금제가 된다. 실시간 전력 요금이 된다. 실시간 시간별로.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때는 전기 에너지가 비싸고, 에너지 사용량이 적을 때는 전기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그렇게 가는 것이 궁극적인 에너지 민주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수요 반응입니다. 수요 반응. 아까 수요 반응 있었죠? 수요 반응. 그래서 지능형 수요 반응 기술 같은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요구가 있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디맨드 레스폰스 기술들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능형 전력거래 기술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크게 그 당시 정부기관에서는 바로 5가지 기술을 바로 지능형 전력망에 관한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권고를 하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비전이나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